2022년 작년에 그렇게 1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더니 주가가 새해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나 투자자들이 예상 이외로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이 각종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 발표가 잇따르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이 피벗이라고 그러죠. 통화정책 방향 전환. 다시 이제 금리 중지를 하고 인상을 다시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그런 예상이 가까워졌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제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열리죠. 기준금리 인상 폭이 0.25%로 더 0.25%로 더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이르면 하반기 중에 또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매파로 통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를 비롯한 이 매파 인사들조차도 최근에 0.25%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혀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최근 보도는 올해 봄 금리 인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월과 3월에 있거든요. 그러면 2월, 3월 0.25%씩 올리고 끝난다는 종료가 될 거라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치솟는 금리 부담에 지난해 낙폭이 컸었어요. 특히 기술주. 새해 반등폭이 아주 큰 것입니다. 기술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기술주 위주 이 낙스닥 지수 올해 들어서 9% 이상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17% 이상이나 올라서 완전히 평년의 1년 수익률 이상을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주 상승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편 일각에서는 시장의 금리 기대가 또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경계하는 시각 보이기도 합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의 공개 발언대로 금리 인상을 조만간 멈추더라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연말까지 유지할 가능성 또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글로벌 이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 올해는 미국 경제 대신 중국과 유럽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고 계속 미국보다는 유럽과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신흥국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는 중국과 유럽 증시가 미국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국과 유럽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 데이비드 코스틴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 골드만삭스에 그럼 월급 이 사람도 몇억 원 받겠네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 들어서 미국보다 중국과 유럽의 경제가 더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로 정책을 종료하면서 예상보다 리오프닝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 전망도 나아졌다고 보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공급 수요 확대로 유럽 경제도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상보다 온화한 유럽의 겨울 날씨로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도 진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이 최근 중국과 유럽의 국내 총생산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면서 유럽의 경우 시장과 예상과는 다르게 올 겨울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가는 중국과 유럽 주식에 주목해야 된다면서도 미국 주식에 꼭 투자하고 싶은 경우 중국과 유럽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중국에 대한 수익 노출이 두드러진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 하고 몇 가지 종목들을 얘기하는데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 라스베가스 샌즈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시죠? 그런데 보면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퀄컴, 엔비디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게 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개별 종목은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필반나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달러로는 SOXX 아닙니까? 또한 미국을 제외한 해외 매출 의존가 높은 기업도 보면 또 라스베가스 샌드도 얘기하고 넷플릭스도 얘기하고 필립 모리스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종목도 추천 나온다고 개별 종목 덥석덥석 물다가는 또 마음고생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하반기에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서 미국 대신 중국과 유럽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선방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G2 중에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면 개별 종목보다는 ETF로 본다 그러면 반도체, 빅테크주, IT주, 2차전지 어디 하는 게 낫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여기 전문가가 하는 대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수익이 날 것이라고 얘기하면 개별 종목보다 안전하게 ETF로 접근을 하게 되면 IT, 빅테크주, 중국? 저는 미국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그것 또한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차전지? 2차전지는 미국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하나만큼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롱자로 알려진 톰리 펀드스텔의 공동 창업자가 이번에 또 똑같은 말을 또 했어요. 증시 낙관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23일이면 미국 시간 오늘이에요. 오늘 또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톰리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둔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아직도 그 가격을 매기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올해 내내 하락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25%까지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톰리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올해 시장의 가장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집계되고 있다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비관론자들이 인플레이션 고착화 또 반등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물가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것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됐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미국 노동부가 지난 12일 미국의 12월 CPI 전년비 9%대에서 지금 6%대로 완전히 뚝 떨어졌어요.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물가지표에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만으로 올해 미국 증시가 20에서 25% 이상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최소 4,767, 4,500, 4,700 이게 아니라 4,767 이 선을 돌파해서 지난 2021년 12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면서 1950년 이후 S&P 500 지수가 1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이후 작년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올해죠. 최소 2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그동안도 역사적으로 나왔던 것을 70년간 1950년 이후 다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새해 첫 또 5거래일간 지수가 평균적으로 2.6% 이상 상승했을 때 이것도 올해입니다. 최대 그런 해는 25%까지 수익률을 나타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